네, 2020년 3월 26일 목요일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손석희, 조주빈 협박에 돈 건넸다. 성착취물 유포 프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면서 처음으로 얼굴과 신상이 대중에 공개됐다. 이날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 포토라인에 선 조 씨는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그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하고도 했다. 조 씨는 사건과 직접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조 씨는 박사방 사건 외에도 손석희 사장과 윤장현 전 시장,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많게는 수천만 원을 받아냈다. 윤 전 시장에 대해선 청와대 실장, 손 사장에 대해선 흥신소 사장 등을 사칭했다. 김 씨와 윤 전 시장 측 모두 이를 인정하면서 돈을 줬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손 사장이 모종의 협박을 받고 조 씨 측에 돈을 보낸 것으로 조사했다고 했다. JTBC 측은 이날 손 사장을 대신해 입장문을 내고 손 사장이 자신을 흥신소 사장이라고 소개한 인물로부터 K씨가 손 사장과 가족을 상대로 유해를 가하려 한다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증거 확보를 위해 그의 요구대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K씨는 지난해 뺑소니 논란으로 손 사장과 갈등을 벌였던 프리랜서 기자 김씨를 말한다. JTBC 측은 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사 조주빈을 신고해도 손 사장을 해치려는 사람이 또 다른 행동책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 조심스러웠다며 흥신소 사장이 조주빈이라는 것은 검거 후 경찰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했다. 윤 전 시장 측은 청와대 최 실장이란 인물을 통해 JTBC에 출연해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 사건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최 실장 측에 돈을 줬다고 했다. 김 씨는 손 사장의 뺑소니 의혹 관련 영상을 주겠다고 하기에 1,500만 원을 줬지만 빈 USB를 받았다고 했다. 성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손석희 JTBC 사장을 접촉, 흥신소 사장을 사칭하면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당신과 가족을 해치라고 내게 돈을 지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씨는 손 사장에게 조작된 텔레그램 문자를 제시했다. 조 씨 자신이 직접 김 씨와 대화를 나눈 것처럼 조작된 문자였던 것이다. JTBC 측은 텔레그램 내용이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게 조작돼 있어 이를 수사하던 경찰마저 진본인 줄 알 정도라며 이 때문에 한동안 손 사장과 가족들은 불안감에 떨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렇게 위급한 상황임에도 손 사장은 검경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손 사장을 상대로 흥신소 사장을 사칭한 조 씨는 물론 김 씨에 대한 신고나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손 사장은 조 씨가 금품을 요구하자 이에 응했고 조 씨는 그대로 연락을 끊어버렸다. 손 사장 측은 증거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준 것이라고 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이란 말이 나왔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손 사장으로서는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것이 달갑지 않은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며 한때 손 사장을 어렵게 만들었던 뺑소니 의혹이 다시 불거질까 봐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조 씨가 손 사장과 가족을 해치려 했다고 지목했던 김웅 씨는 뺑소니 논란으로 손 사장과 갈등을 빚던 인물이었다. 손 사장과 김 씨의 다툼은 김 씨가 2017년 4월 손 사장이 경기도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를 낸 것을 2018년 8월 취재하면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취재를 이어가던 중
가진 2019년 1월 술자리에서 손 대표가 2차례 주먹으로 때렸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손 사장은 김 씨가 JTBC에 채용해달라고 협박했다고 맞섰다. 김 씨는 폭행 당시 손 사장과 나눈 대화 내용 녹음과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고, 손 사장이 이를 반박하면서 진흙탕 싸움이 됐다. 검찰은 지난 1월 손 사장의 김 씨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하고, 김 씨는 공갈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처럼 격렬한 갈등을 빚었던 만큼 손 사장이 김 씨를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제보를 조 씨로부터 입수했다면 이를 당장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게 상식적이었다. 불안에 떨었다던 손 사장은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지 않았다. 조 씨는 김 씨를 상대로는 손 사장의 교통사고 뺑소니 영상을 주겠다고 하면서 지난해 1,500만 원을 뜯어냈다. 김 씨는 조 씨가 말한 대로 경기도 군포의 한 주택가 폐가구들 사이에 현금 다발을 두고 영상이 들었다는 USB를 챙겨왔지만 거기엔 아무런 영상이 담겨 있지 않았다. 이번에 체포된 조 씨의 일당 중 한 명이 그 돈을 챙겼던 것이 드러났다. 또한 윤 전 광주시장은 청와대 최 실장을 사칭한 조 씨에게 수천만 원을 줬다. 곤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 속아 공천 대가성 구품 4억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 전 시장에게 지난해 여름 텔레그램으로 최 실장이 접근했다. 조 씨는 JTBC 방송 출연을 통해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했다. 이후 윤 전 시장은 최 실장을 사칭한 조 씨와 통화했다. 조 씨는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손석희 사장에게 부탁해 JTBC 방송에 출연하도록 돕겠다고 했다. 같은 해 8월 조 씨가 손 사장과 잘한다며 윤 전 시장을 서울로 불렀다. 윤 전 시장은 안내자로 나온 청년을 따라가 JTBC 사옥 내 스튜디오 인근에서 손 사장과 인사를 나눴다고 한다. 이 청년은 조 씨와는 별도의 인물이었다. 윤 전 시장이 방송 출연 일정을 잡지 못한 채 강주로 내려오자 조 씨는 윤 전 시장에게 전화로 사람을 보낼 테니 상의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강주로 내려가 윤 전 시장을 만난 인물은 앞서 JTBC에서 윤 전 시장을 안내했던 청년이었다. 경찰은 이 사람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윤 전 시장 측은 윤 전 시장이 활동비 명목으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가량 건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전 시장은 최근에야 경찰의 연락을 받고 사기당한 것을 알았다고 한다. 손 시장은 이날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해 제가 언론계 생활 36년에 이렇게 마무리하게 될 줄 몰랐다고 소회를 밝혔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연봉 1억대, 꿈의 직장에도 코로나 칼바람. 직장인들이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라고 하는 S-오일이 희망퇴직을 검토 중이다. 1976년 창사 이후 처음이다. S-오일은 평균 연봉 1억 3,700만 원에 근속 연수 16년으로 삼성전자 1억 1,900만 원, 11년 6개월보다 더 좋은 알짜 직장이다. 이런 회사조차 코로나 사태로 원유와 석유 제품 가격이 동시에 추락하면서 정제 마진 감소와 재고 평가 손실을 버티기 어렵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정유 회사 현대오일뱅크도 최근 임원급여 20% 반납 등을 포함한 비상 경영에 들어갔다. 1분기에 2천억 원 이상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SK이노베이션은 석유 제품 수요 감소로 이번 달 가동률을 15% 줄였다. 코로나 여파로 초토화한 항공업계에서는 휴직자만 무려 1만여 명에 이른다. 5대 그룹도 예외가 아니다. 삼성그룹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상시 시스템을 만들어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현대차그룹에서는 현대제철이 희망퇴직을 받았고 현대로텐도 진행 중이다. LG그룹의 LG디스플레이도 생산직, 사무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다. 매장 700여 곳 중 수익성이 나쁜 200곳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롯데그룹에서는 적어도 1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 바이러스발 구조조정 칼바람이 국내 산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벼랑 끝에 내몰린 국내 기업들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서기 시작됐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항공, 여행, 유통뿐 아니라 정유,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제조업까지 업종을 가리지 않고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주력 제조업이 새로운 성장 전략을 찾지 못하는 사이 중국 등의 추격을 받아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 흐름에서도 앞서 나가지 못해 만성적 저성장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시행 등 반기업 정책이 쏟아져 나오며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코로나발 폭풍에 휩싸였다. 현재 국내 항공사 9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4만 2천 명. 이 중 무급, 유급 휴직자는 1만 8천 명으로 25%에 해당한다. 지난해 일본 여행 보이콧으로 여객 수요가 크게 위축됐는데 올해는 코로나 사태까지 덮쳐 국제선 여객기 90%가 멈춰서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을 제외하면 이 수치는 49%로 올라간다. 항공사 직원 2명 중 1명은 쉬고 있다는 이야기다. 대한항공의 무급 휴직자는 500명, 나머지는 연차를 쓰는 방식으로 전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쉬는 항공업 종사자는 1만 800명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구조조정은 항공, 정유 업계만의 일은 아니다. 자동차, 유통, 중공업, 조선 등 전 업종에서 대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인건비 절감 카드를 꺼낸 것이다. 대우조선해양도 올해 초 또다시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2016년 극심한 조선업 불황으로 조선 3사에서만 6천 명이 구조조정을 겪었는데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커녕 지금도 희망퇴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두산중공업은 45세 이상 직원 2,600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재계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퍼펙트 스톰에 직면한 우리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원유 수입 시 관세 3%와 수입 부가금 리터당 16원도 1년간 면제해달라고 하는 등 15대 분야 과제 54건을 발표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국내엔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가 너무 많아 국내 기업 경쟁력이 외국 기업보다 떨어진다며 정부가 정책 기조를 기업 발목 잡기에서 기업 살려주기로 확 바꿔 기초 체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만기 자동차 산업연합회 회장도 우리 자동차 기업도 500만 대 생산 공장 중 60만 대만 정상 생산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중소협력업체의 주의도산과 산업 생태계 붕괴가 우려된다며 재난대응 특별노동조치법 제정을 건의했다.